자, 일단은 지금 오늘 저희 문화일보도 그렇고 몇 군데 언론에서 보도에 따르면 일단 윤환 회동이 21일 날 차담으로 열린다. 그리고 아마 대통령실에 열린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아직 뭐 확정적으로 발표한 건 아닙니다. 자, 보통 이제 밥을 먹는 게 상대잖아요. 네네. 근데 차담으로 열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밥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고 맞아요.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은 뭐 밥 먹으면 좋은데 네. 그러면 졸립다가도 밥 먹으면 잠이 깨고 그러는데 한동훈 대표는 이제 몸매도 그렇지만 네. 일단은 밥 먹고 하면은 그 논제가 네. 흐트러질 수가 있잖아요. 음. 일단 그런 것들 좀 경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차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당 대표도 그럴 거고 시간이 많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네네. 컴팩트하게 만나가지고 중요한 이야기 빨리빨리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한동훈 대표 생각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 보기에도 지금 여당이나 대통령실이나 한가하게 밥 먹고 있을 때냐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보다는 어쨌든 일하는 모습 차담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일하는 모습 네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하고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 한 대표가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대표들이나 이런 만나서 밥 먹는 거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공복이잖아요. 그리고 또 시간도 없는 분이고 그러면 대화를 압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차 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는 거 좋고 그리고 뭐 정말 정 필요하다면 샌드위치 하나 먹고 하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런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지 뭐 반찬 계속 들어오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시간 거기에 다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밥을 제대로 먹어야 된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뭐 브라운백 같은 경우 뭐 미팅 같은 경우는 그냥 샌드위치 하나 놓고 그냥 거기서 토론하고 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게 국민들에게는 아주 심플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담 독대가 유력하다는 건데 이 독대라는 것도 제가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이 조선시대에도 독대가 한 두 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왕하고 네네. 신하가. 조선시대에는 반드시 그 신하가 승지가 입직하도록 돼 있대요. 네네. 왜? 제1권력자지 않습니까? 권력자가 어떤 사람하고 독대를 한다는 거는 자칫하면 여러 가지 서로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고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 독대할 때 두 사람만 놔두지 않는 거죠. 근데 아마 송시열인가요? 의왕 송시열이 처음으로 독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정조항과 누군가 했는데 그게 나중에 또 문제가 많이 됐답니다. 네네. 당파 싸움에 많이 이용되고 해서 뭐 그런 역사가 있는데 저는 뭐 독대도 괜찮습니다만은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 정도는 배석해서 이분이 뭐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두 분 사이에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쿨다운 역할도 할 수가 있고 또 기록자 역할도 할 수가 있고 네네. 또 자칫하면 또 이용당할 수가 있잖아요. 뭐 독대에서 한 대표가 뭐라 했다라고 누가 뭐 소문 퍼뜨리면 또 그게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그 정도의 어떤 선에서 대화를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면 네. 뭐 독대가 됐든 몇 명이 그 참여를 갖다 하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쭉 찾아봤더니 검색을 해봤더니 한동훈 대표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두 분이 독대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 1월 달에 올 1월에 그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그때는 비대위원장이었죠. 네네. 비대위원장이 그때도 차담을 했었는데 그때도 2시간 넘게 두 네. 분이서 이제 독대를 했었던 그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뭐 김건희 여사나 이렇게 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그때 뭐 1차로 뭐 이렇게 윤한 갈등이니 뭐니 그런 이야기 나온 직후였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두 분이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거 자체로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됐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럴 단계는 또 아니잖아요. 네. 지금은 뭐 그냥 뭐 대통령하고 당 대표하고 뭐 사이가 이제 다시 봉합이 됐나 이 정도 가지고는 지금 민심이 그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때와도 또 다른 의미의 독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대화의 주제겠죠. 네네. 내용이 얼마만큼 알차게 진행되느냐라는 것인데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한번 감독님 한번 볼까요?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이게 이제 격주로 실시되는 건데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22%가 나왔습니다. 지난 3주 전인가요? 거기에 비해서 1%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 근데 중요한 거는 3주 전에 했을 때,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의대 문제였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정평가의 중요한 이유가로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자,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명백 수수 또 주가 조작 등 특검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 63%가 찬성한다. 네. 이렇게 찬성의 입장을 냈고요. 그냥 김 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해서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67%, 현재로 적당하다가 19%. 그러니까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네. 자, 이 어제 한동훈 대표가 세 가지를 요구를 했죠.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과 또 인적 쇄신, 그 다음에 앞으로 벌어질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대한 수사 협조, 뭐 이런 것들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서 보면 국민들도 지금 김건희 여사의 외부 활동, 저는 여기 불을 지핀 게 바로 지난번 마포대교 행사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게 뭐 통계 같은 거 수치를 들먹일 필요 없이 그야말로 그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만 해봐도 체감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영부인이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가 또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보면은 뭐 타지마할에 전용기 끌고 갔다 온 거 그것도 사람들이 그냥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했지만 네. 그때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막 휘젓고 다니는 듯한 뭐 어디서는 뭐 앞장서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들 보고 다들 그냥 속으로는 네.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조차도 저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영부인 보고 싶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그 전철을 밟는다는 이야기인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김대남, 뭐 명태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갖다 쭉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가 도대체 어떤 일을 갖다가 한 건가? 거기에다가 도대체 어떻게 일반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수준만 또 못해 보이는 저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게 뭐 카톡이 뭐 2,000장의 캡처가 돼 있다는 둥, 뭐 그 중에 똘똘한 것만 한 200장이 돼 있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국민들이 들으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위하고 아끼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영부인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뭐 대통령을 갖다 더 생각하겠습니까? 영부인이 더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보나마나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영부인께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참,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정 변호사님 이야기나 저 이야기나 많은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영부인상 그러면 뭐 누가 뭐래도 유경수 여사겠죠. 네네. 유경수 여사가 얼마 전에 한번 유경수 여사가 돈 쓴 거, 특활비 쓴 거 한번 그 장부가 한번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참 거기에 보면요. 특활비를 정말 잘라서 어려운 분들한테 뭐 줬던 그런 기록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또 항상 이제 한복을 단아하게 입고 그러면서도 이제 집안에서는 또 야당 역할을 하고 네네. 또 그런 어려운 분들 보듬고 한센인들 보듬고 뭐 이런 것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저게 이제 예전에 특활비 그런 장부인데 정말 꼼꼼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돈을 잘라서 진짜 필요한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이런 것들 본인이 위해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참 저런 인상이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네. 영부인이라면 저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우리 어떤 가슴 속에 많이 있는데 근데 그 기준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뭔가 국정에 개입한 듯하고 뭐 공천 문제 뭐 등등 그다음에 명품백 문제 뭐 여기서 비롯돼서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러면 그걸 그때 사과를 하고 넘어갔으면 괜찮은데 네네. 그걸 하지 않고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국민적인 어떤 부정 여론이 굉장히 있어서 좀 전에 아까 우리 곡성에 봤듯이 곡성 주민들 여러분들도 김 여사 좀 제발 좀 조용히 있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제 주변에 봐도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네.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대통령과 영부인 쪽 사람들의 생각은 또 정반대인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뭐 불법한 거 있냐? 불법적인 거 없지 않냐? 그리고 영부인 이미 활동 안 한다. 지난번 이 투표 때 안 나왔지 않느냐? 네네.
뭐 사과라면 사과할게. 사과하면 다 준비돼 있다. 이 정도의 어떤 지금 현재 반응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문제 의식이 제 생각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그냥 뭐 서민들이고 그냥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권자 아니겠습니까? 유권자이고 주권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위에 계신 분들이 뭐 국회의원,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이 왜 국민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네. 그거는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조금 전에 유경수 여사 사진 나왔는데 유경수 여사가 김건희 여사보다 더 젊었어요. 아, 유경수 그랬군요. 여사가 돌아가셨을 때 예, 그 맞아요. 나이가 50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랬었군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50 넘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역대 영부인 중에 최연소 영부인이 아마 유경수 여사였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이후에 유경수 여사 같은 그러한 영부인이 나오지 않았는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고 어떤 네. 것이 영부인을 위한 것인지 명약관화하는 건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눈을 가리는 건가? 귀를 막는 건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전 진짜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자, 그래서 정말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월요일 날 만약에 차담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네네. 뭔가는 결과물을 국민들에게 일단 내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고 또 지난 선거에서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노출이 됐고 한데 이걸 그냥 아예 몰라 뭐 여론이야 뭐 어떻든 저쨌든 뭐가 문제야 뭐 우리 불법 안 했는데 네네. 뭐 이렇게 돼버리면 글쎄요 법률가 입장에서는 그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불법과 합법을 따지는 거. 근데 법률가를 넘어서서 정치인이면 네네. 대통령이면 최소한 불법 합법의 어떤 그런 경계선은 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눈높이나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지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네.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 상식의 최소화를 한 게 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윤리보다도 아주 그냥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추상적이고 그렇게 응축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회사에 있을 때 그때 회사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게 이제는 리걸 리스크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그랬었어요. 법적 리스크가 일개 회사도 그때는 리걸 리스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회사는 그 브랜드가 있는 회사니까 레퓨테이션 리스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네. 법적으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어쩔래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의 마음을 다 잃어버린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 정도 되어 있는 회사는 거기에 합당한 만큼 더 윤리적 기준도 높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런 문제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빨리빨리 제대로 된 사과해야 된다라고 귀에 못이 막히도록 그렇게 배웠었는데 그 책도 많이 들었었는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정부가 그 대통령실이 일개 회사만 또 못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차피 민주당 사람들은 윤 대통령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어차피 민주당 지지한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재명 같은 사람 지지하겠다 이러고 국민의힘은 뭐 거들떠도 안 본다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제 주위에서도 제 주위에 뭐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제 주위에서도 지금 굉장히 민심이 이반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생각하는데 대통령실에선 그거를 모르는 건가? 그럴 거면 청와대에서 못하러 나왔습니까? 용산으로 대통령이 나오셨던 이유가 네. 조금 더 소통하고 조금 더 그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보겠다 이런 의미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좀 그 대우각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생각을 아마 뭐 선거 뛴 분들은 뭐 다 알 겁니다. 근데 심지어 이제 이 선거 끝나서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 선거에서 국민들이 보수 지지자분들이 자 이제 한번 좀 잘해봐라 이제 마지막 기회 한번 줄게 이렇게 했는데 이 선거 결과를 놓고 일부 친윤들은요 네네. 뭐 한동훈 대표 욕하는 거 별로 없다. 이거 공천 잘하고 오히려 이 윤석열 정부를 지키려고 사람들이 다 똘똘 뭉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네네. 그것도 대통령이 아마 선거 끝나고 나자마자 박수영 부산시당 위원장한테 좀 전화를 해서 네네. 봐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신 모양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한 대표의 어떤 노력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네네. 그냥 이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보수 지지는 그냥 똘똘 뭉친 거 이거다. 그러니까 야권 어떤 면에서 보면 여권의 어떤 이 보수들이 뭉쳤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별로 그렇게 역할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죠. 참. 왜냐하면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여론조사 공표되기 직전 마지막 그 여론조사에서 네.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었어요. 그렇죠. 한 3% 정도 앞서는 걸로 나왔고 네. 그런 통계가 딱 나오니까 이른바 친윤 쪽 사람들이 대놓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번에 총선에 패배하면 그건 당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네네. 대통령실은 관여한 바 없다. 이건 당에서 책임져야 되고 그러면서 뭐 김옥균 프로젝트가 투 나왔죠. 뭐 3일이 아니라 뭐 3개월이니 뭐 그런 네네.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한동훈 대표가 뭐 그 바쁠 텐데 왜 그 금정에 6번 7번 갔겠습니까? 맞아요. 그때는 여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그 금정에서 졌다라고 하면 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이고요. 네. 두 번째로 타격 입을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한동훈 대표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결과를 보니까 60% 넘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지 한동훈 대표도 발표 나기 직전까지는 조마조마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금정에서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하느냐. 아예 미워도 그래도 민주당 찍을 순 없지. 마찬가지로 영광도 아유 미워도 그래도 민주당 찍어줘야지. 이런 생각들이 이제 갈릴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2대2로 나올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도 그래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금정에서 과연 50%를 뭐 많이 넘을 수 있어요. 저는 50% 초반대 해가지고 네. 박빙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김영배 의원이 조금 뭐 이런 그 실언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네. 그 덕을 갖다 좀 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60%가 넘어간 네. 거잖아요. 이거는 누구의 공입니까? 이건 누구의 승리입니까? 이거는 명약 관화한 건데 이렇게 객관적인 사정에 대해서도 진실하게 마주치려고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정세 파악을 하고 정세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제대로 된 그 처방이 나올 수 있겠는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이긴 것도 뭐 이긴 건 다행이지만 만약에 대통령실이 그렇게까지 해석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아침에 그런 친윤들의 반응을 보면서 자 이런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정일체론을 이야기하면서 선거운동을 했으면 과연 국민들이 찍어줬을까요? 한편으로 보면 저는 뭐 그런 봅니다. 물론 뭐 선거라는 게 결과라는 게 다른 관점에서 다 다르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현장을 다녀봤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래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와서 7시간 동안 거기서 거리 들고 또 그것도 다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거 다 위두훈이들이 내려와서 막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금정 구민들은 안 좋아했어. 네네. 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선거란 게요. 여러분들 분위기입니다. 그럼 물론 뭐 위두훈 분들은 내려갈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선거 운동이라는 거는 그 분위기가 띄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분들의 어떤 이 노력들이 모여서 전체 하는 겁니다. 참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동훈의 이 선거에 미친 영향을 좀 빼보려고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네네. 그 해석에서 뭐가 어떻게 되나요? 네네. 예? 아니 그런데 저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금정은 고사하고 조금 전에 곡성 봤잖아요. 네. 곡성에서 한동훈 대표 개인적인 인기는 저 정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싫어도 그래도 한동훈 개인은 매력이 있다. 그다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한동훈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세대 교체잖아요. 네. 지금 쭉 나와 있는 뭐 그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 당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586 이상이잖아요. 586 맞습니다. 플러스 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우 이제 지겹다.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그 다음에 전 어떤 생각을 갖다가 하냐면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 뭐라 그럴까 국민의힘이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지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깎아내리면 누구한테 덕이 되겠는가. 참. 그다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제가 그래도 역사책 좀 많이 본 편 아닙니까? 네.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금 친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을 갖다 제일 옆에서 보필하고 내가 영부인 제일 아낀다라고 한 사람들이 임기 말 되면은 제일 먼저 등 돌리지 않을까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참 권력이란 게 그래요. 간신이라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정말 진정으로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냐. 네네. 아니면
바로 이제 저 누굽니까? 그 김대남 같은 경우에 네네. 그런 사람들이 간신이에요. 네네. 야, 보다가 한 2년 있다가 나 저 안 주면 폭로하고 저쪽 가서 영등포청장 할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러다가 네. 만고땡 제일 좋은 자리, 놀고 먹는 자리, 그 자리가 얼마짜리냐면요. 네. 12억짜리예요. 12억짜리. 왜냐하면 1년에 4억 이상 떨어지는 자리니까 네. 임기 3년이면 3 곱하기 4하면 12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뭐 대통령 앞에서 영부인 앞에서는 아 대통령님 영부인님 이러면서 속으로는 어디 뭐 좋은 자리 없나 편한 자리 없나 내가 어떻게 배지 달 수 있는 방법 없나 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드글드글했다는 거 아닌가 저는 네. 그런 생각하면은 정말로 야 이러니까 지금 이런 그 대통령 지지율이 30%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능한 타자는요 선구안이 있습니다. 저 네. 골이 커브인지 직구인지 슬라이더인지를 판단해서 때리는 능력이 있잖아요. 네네. 정치인의 능력은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네네.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충성을 해줄 사람인가, 이 정권과 이를 위해서 충성해줄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아는 게 바로 이제 정치인의 능력인데. 네네. 제가 오늘 뭐 하나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만은 그동안 이 윤석열 정부를 제가 쭉 지켜보면서 들었던 세 가지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대통령 부부께서 공적인 라인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꾸 뭔가 사적인 라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저는 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어떤 방향 이거를 좀 버려야 된다. 네네.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도 보시면 명태균 같은 사람들, 명태균에 대해서 이 당시에 참모 조직이었던 이 뭐 권성동, 장제원 이런 분들이 몰랐어요. 누군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공적 조직이 분명히 서포트하는 참모 조직이 있는데 그걸 배제하고 이런 사람한테 모든 중요한 거를 맡기고 오늘 명태균은 또 폭로했지 않습니까? 밤에 TV 토론할 때 자기한테 전화해서 막 뭐라고 또 묻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공적 조직은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충성이 없어요. 공적 조직은. 근데 만약에 이 사적 조직 이런 사람들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본인들의 조금의 이해관계가 틀리면 그냥 폭로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네. 해를 끼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대통령실에 기본적으로 있는 참모들은요. 자기 인생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한번 대통령실 온다는 거는. 근데 대통령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 당신들 말이야. 이 대통령실에 와서 일하는 것만도 영광으로 알아. 그 승진 안 시켜줘요. 그리고 어디 나가도 그냥 뭐 나갈 때 그냥 싹 잘라버리고 그다음 안 봐줘요. 네네.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참모들이 충성심이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정권을 위해서 몸을 바쳐야 될까? 뭐 이런 데 대한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네네. 네? 이제 그런 어떤 이 문제점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되면 정말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정치적 동지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왜? 이번에 명태균 씨 파문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이 문제를 물밑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측근이 없다는 게 저는 윤 대통령의 가장 불행한 부분이라고 봐요. 네네. 아무도 안 나서잖아요. 아무도 이 사람 만나서 좀 설득하고 하질 않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저는 가장 지금 제가 지켜본 세 가지 문제점이었습니다. 네네. 아주 뭐 정확하게 그냥 그 뼈를 때리는 그런 지적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공조직은 집밥 같은 거 아닌가? 네. 그러면 집밥에 집에서 어머니가 김치찌개 끓여주고 된장찌개 끓여주고 그러는데 슴슴하고 그냥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조직은 불량식품 같은 거예요. 맞아요. 사조직은 조미료 그냥 팡팡 치고 설탕 팡팡 치고 기름에 그냥 잔뜩 튀기고 어떤 기름인지도 모르고 네. 하지만 처음에 딱 먹을 때 그게 맛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런 것만 잔뜩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같이 살찌고 당뇨 걸리고 그러다가 푹 쓰러지고 그러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저희 명태균 같은 그런 조미료 그냥 팍팍 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불량식품 가까이 하면 그러면은 참 저는 진짜 한탄스러운 게 어떤 생각이냐면 대통령 임기 이제 딱 절반 지났어요. 11월 달이 절반이죠. 대통령 임기 이제 절반인데 벌써 이러면 어떻게 하나. 진짜 지금 한창 일해가지고 우리나라 진짜 바로 세우고 정상화시키고 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럴 텐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너무너무 이제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네. 들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월요일에 그 한동훈 대표하고 정말로 이제 그 허심탄회하게 그 브레인스토밍 하시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자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셔야 된다 그 생각 듭니다. 갑자기 우리 정 변호사님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열이 확 받는데 아 정말 좀 여러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정말 막
이 속에서 끌어오르는 좀 분노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이 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나라의 근간을 너무나 훼손시켰기 때문에 네네. 이러다간 진짜 대한민국 안 되겠다 싶어서 정권을 교체해 주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밀어주신 거 아니에요. 정말 그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탄핵으로 거의 지리멸렬했던 국민의힘 보수정당을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밀어주신 분들의 어떤 힘을 본인이 잘해서 대통령 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열망을 안고 대통령이 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제일 우선순위가 국민 아닌가요? 네네. 정말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어렵고 우리 기업이 어떻게 어렵고 이런 것들 갖다가 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한 1년 내내 솔직히 그분의 문제 때문에 지금 국정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를 좀 뭔가 해야지만이 지금 벌써요. TSMC에 지금 삼성전자가 밀리고 있죠. 네네. 지금 점점 대한민국이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네네. 제가 2년 반 전에 네. 대통령 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3월 9일인가? 밤에 자다가 참지 못하고 네. 아크로비스타 앞까지 뛰쳐나갔어요. 진짜요? 진짜로 새벽에. 그때 지고 있다가 역전하고 네네. 지고 있었어요. 지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 네. 출구조사 결과가 딱 나왔는데 네. 거의 뭐 삐까삐까한 걸로 딱 맞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 생각도 그때 그거를 딱 보고 음. 졌다 생각 딱 들어가지고 아. 맥이 탁 풀려가지고 그냥 네. 잤어요. 네. 그냥 기진맥진해가지고 잤는데 한 새벽 한 11시 12시쯤에 눈이 딱 뜨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막 쫓아가가지고 드디어 그 크로스가 딱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짜릿했죠? 새벽에 뭐 3시인가 4시인가 그때 네. 저희 집하고 그때 멀지 않아가지고 네, 네. 아크로비스타 앞까지 그 차 몰고 가가지고 그 근처에다가 법원이니까 네. 대충 어디다가 그냥 차 대면 된다 제가 아니까 거기다 차 세워놓고 그랬었던 게 한 2년하고 한 6개월쯤 조금 더 전이었는데 그렇네요. 그때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셨을 때 얼마나 기대가 많이 됐습니까? 맞습니다. 야 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는 좀 달라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갖다 했고요. 저는 사실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이렇게 패배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 이렇게 대패한 것 패배도 대패한 게 아직도 얼떨떨하고 네. 참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모든 이슈가 기승전 김건희 여사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11월에 뭐 그 김혜경 씨가 14일에 판결 나오고 15일, 25일에 이재명 대표가 판결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네. 다 영부인 그 이슈로 묻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오히려 진짜로 더 지지하는 그 국민들이 더 진짜 그 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마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저희 어벤져스가 왜 윤 대통령 그 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돌아섰냐? 뭐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섭섭한 게 있냐? 뭐 자리를 안 줘서 그렇냐? 뭐 이런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저 잘 아실 겁니다. 저 지원님도 잘 아시고 우리 정변은 잘 알고. 우리가 어떤 이 정말 뭐 자리 하나 바래서 했다면 이렇게 안 합니다. 뭐 당연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리가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까 이 정 변호사님 이야기처럼 정말 그 새벽에 아크로비스타 뛰어나가는 그 심정, 대한민국이 그래도 제대로 돼야 되겠다는 그 열정, 그거 하나 갖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거기에 뭔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부분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비판하기 좋겠습니까? 아니 펄펄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 제가 모르겠습니까? 어떤 피해가 있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조금만 반대 서면 누구처럼 저 사장 가고 뭐 아주 떵떵거리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선택보다는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된다라는 거. 이 정권이 다시금 계속돼서 정말 저 무도한 세력에게 또다시 정권을 넘겨주면 안 된다는 그 일념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프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심정들을 그런 마음들을 아마 여러분들 다 저희하고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정말 뭐 이거 해서 우리가 돈 벌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자리 가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다는 그 진심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너 배신자지 뭐 너 왜 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자리 안 주니까 삐져서 그러냐 뭐 나중에 제가 공개하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것이 없이 오로지
정말 아까 우리 정 변호사님 심정처럼 지금이라도 정말 이 열정 때문에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심정으로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